무슨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면에선 밑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원한, 그 분노, 그 증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인에 의한 우크라이나를 만들겠다라는 주체성 게임에 관한 욕망. 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어샤이머 교수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냉정하죠.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그 전략가들인 조지 캐넌이나 혹은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들 눈에는 이런 흐름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참 축복은 뭐냐면 이 주체성 게임을 굉장히 고급지게 푸는 거예요. 야, 왜 독립하려 그래? 그거 현대 문명 속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이 되려니까 텐노헤이카 천황폐하를 모시는 신토의 2등 신민으로서는 그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미국과 같은 공화국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이미 1904년에 나오잖아요. 우남의 청년 우남이 나이 30대 지은 독립정신이 그 얘기라고요. 그게 주체성에 대한 그 욕망을 인류 보편의 가치, 문명적 가치랑 딱 결합을 시켜버렸다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온 프로테스탄티즘 선교사들이 역할이 크죠. 이걸 딱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 조지 캐논이 야, 그 한국말이야. 그거 고깃덩어리로 해서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 던져주면 중소 사이에 분쟁 나는 거야. 그 고깃덩어리로 던져줘. 포기해버려. 라고 말했을 때 조지 캐논의 눈에 우남이 승만이 들어왔겠냐고. 안 들어왔어요. 나이들은 거의 노망난 노인네가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거지 뭐 이러고 생각했을 거야. 집중 팔고. 눈에 안 들어오지. 저런 유형의 영적인 파워를 가진 영적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 지학스럽고 영학스러운 한국인과 결합했을 때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초강대국 슈퍼파워의 물질적 힘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런 그 사람들 눈에는 비천한, 그 사람들 눈에는 비루한 형세에 처해 있는 약소국 민중 혹은 그 지도자들의 심리 상태, 정신세계 이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 그거 몰란 말이야. 그거 결국 뭐 프랑스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 사이에서 통치면은 운명 정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키신저 눈에 지금 주울레 만나고 모택동 만나가지고 소련을 겨냥해서 중국이랑 미국이 일단 화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뭐 일본 육상가 뭔가 나왔는지 말았는지 깡말라서 키도 작달만큼 한 고집스러운 무슨 독재자 같은 인간 하나 앉아있는 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키신저 눈에 박정희가 들어왔겠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거 그냥 우리가 문지르면 되는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 지정학, 그러니까 슈퍼파워 IR, 슈퍼파워 국제정치, 슈퍼파워 지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전략가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정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적용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럼 우크라이나 그러면 이제 다 승리합니다. 천만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은. 제가 이거 전에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사태 터졌을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의 해방 전쟁이에요. 지금 이게. 리버레이션 워예요. 해방 전쟁이에요. 뭐로부터 해방?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벗어나겠다. 러시아의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수백 년 된 주체성 게임이라고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키예프가 폐허가 되더라도 마리오폴이 폐허가 되더라도 사람이 수백만 수십만 죽어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 해방 전쟁을 치러내겠다. 라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 그 길 끝까지 갈 각오와 그 길을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그 불구덩이가 축복이 되도록 역전시켜낼 수 있는 지도력이 우크라이나에 있냐. 그게 앞으로의 과제예요. 없으면 그게 뭐 며칠 사이 혹은 몇 달 사이 혹은 1, 2년 사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 그게 과제예요.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연환경이지만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데입니다. 저기가. 1917년에 공산혁명 터진 다음에는 저기가 좌우 내전의 그 충돌 지역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가 공산혁명에 동조하는 볼셰비키와 공산혁명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정부, 피플스 거버먼트인가 뭐 그래요. 인민정부예요. 그게 우파예요. 우파 성향이에요. 공산혁명에 반대예요. 그 둘 사이에 한 3, 4년에 걸친 엄청난 내전 겪었어요. 여기가 원래 이제 분홍들이 많고 뼈가 굵으니까 스탈린이 쟤들 좀 한번 허리 좀 한번 분질러야겠어. 그래가지고 1933년에 농촌에서 싹 곡물을 걷어놓고서 그 다음에는 배급을 안 준 거예요. 배급을 안 줬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면 총으로 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시에서도 기아를 그냥 방치해버렸고, 그래서 굶겨서 학살한다예요. 그걸 홀로도모르라 그럽니다. 홀로도모르. 굶겨서 학살하다. 그러니까 massacre by starvation. 굶겨서 학살하는 거. 그게 300만에서 400만이 숨집니다. 그 당시 인구의 한 15% 20% 숨져요. 그러고 나서는 1941년에서 45년에는 유대인 학살이죠. 우크라이나가 유대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지역이 이제 그 폴란드랑 접경 지역 갈리시아 같은 데인데 거기서 아마 60만 명 정도 학살당할 거예요. 한 지역에서. 그게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거든요. 그 갈리시아에서 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에 39년인가 40년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죠. 이거 히틀러 들어올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탈출해 갖고 그 갈리시아를 탈출한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프란치스카 돈너, 우리 첫 영부인의 먼 친척 혹은 지인 젊은이가 있죠. 그 젊은이가 아이젠버그죠. 유대인. 그 탈출해가지고 처음에 샹하이에서 국제금융 브로커를 조그맣게 했고, 그 다음엔 몸집을 키워서 샹하이가 적화될 무렵 1949년 그 무렵에는 도쿄로 가죠. 그래서 일본인 여성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중국을 드나드는 국제금융인이 되죠. 큰 손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젊었을 때 1939년 40년 이때 뭐 나이 25살이니까 50년대 중반이면 40살밖에 안 될 때예요. 40 정도. 그 젊었을 때 프란치스카 여사의 소개로 우남 이승만을 보러 오죠. 그 당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을 때라서 차관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럴 때 바로 그 아이젠버그가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큰 기업 중에 아이젠버그 차관 안 쓴 기업이 없어요. 그 초창기에 1960년대 초에 60년대 아이젠버그 차관. 그래서 여기 그 서울의 그 프레지던트 호텔일 거예요. 그 소공동 입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젠버그 상사가 있었죠. 네.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동구에 영향권이 많아서 미 CIA에 대해서 동구 및 소련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CIA에서는 아이젠버그를 그 Honorable Collaborator, 그러니까 명예 협조자, 아이젠버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
CIA가 용돈 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 서로 이렇게 그 사상이나 이런 성향이 맞으니까 서로 그런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honorable collaborator로 분류돼 있었던 걸로 합니다. 명예협조자로, 명예선언 협조자로. 거물이죠. 거물이에요.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이젠버그는 폴란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그 갈리시아라는 지방이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그 접경 언저리인데 우크라이나로 봐야 될 거예요. 갈리시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이 두 개의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냐? 정의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정의가 이기고 선이 쉽게 이기면은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정의와 선의 승리에 의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회에서 굽이굽이 갑니다. 이게 우회에서 굽이굽이 가요. 아니, 막 가는 말로 탄핵 칼잡이인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586으로부터 구해내는 그 친중 전체주의 집단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원투수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구불구불 가는 거예요. 구불구불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러면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글로벌리스트들 또 이런 게 지배하는 빅미디어는 계속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고 선하고 잘 싸우고 있고 희생적이고 이런 것만 계속 부각을 해서 우리는 아까 미어샤이머 같은 입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찬물 좀 뒤집어 써야 된다. 세상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저거요. 저는 러시아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평정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 평정하지 못할 거다. 키예프도 아마 못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지금 원래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동부 지역을 영구 점령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 맺을 텐데 그 평화협정의 수위조차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람은 많이 죽을 거고 러시아에 대한 그 원한, 분노 이거 밑바닥에 이렇게 깔리게 될 거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 쪽이 정이고 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다 이길 거다. 아니 저거요. 우남 같으면은 나토 가입 저렇게 안 서둘렀어요. EU 가입 저렇게 안 서둘러요. 왜냐? 우남이 보세요. 우남이 저 왼쪽 애들 우남 왜 비판해요? 우남 이승만. 아니 일본에 대한 무장저항 반대했다고 비판하거든요. 일본에 대한 무장저항 반대합니다. 하와이에서도 반대했고요. 하와이에 그 무장병 키우는 거 그거 뭐 애들 해서 사람들 키워갖고 그거 무슨 병정놀이 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관계가 깊은데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 법에서 보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테러리스트를 키우는 건데 그 미국 가만두겠냐. 하와이에서 무장병력 키우는 거 반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의병 1910년 이짝저짝 하면 의병 이런 것도 반대한다고요. 그렇게 그런 그 답 없는 그런 거 해봐야 사람들만 많이 죽어나가고 삶이 피폐해진다. 삶이 피폐해지면 인간이 꼬인다. 악마성에 깃들게 되고 원한이 깃들고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남이 주장한 건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요. 디아스포라. 정신과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는 교포 운동, 교포 커뮤니티 운동. 해외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 국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운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무장투쟁을 반대했다고요. 우남은 무장투쟁이 되려면 국제정세가 무장투쟁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 일제가 이제 말하자면 도발을 하게 될 거다라고 우남이 예측을 했을 때 그 책 Japan Inside Out, 일본을 벗기다, 일본 내막기 거기서 이제 우남은 미국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제가 너희를 침략한다. 일제가 너희를 침략하게 됐을 때 너희가 일본의 그 교쿠사이 정신으로 무장한 텐노 헤이카 반자이 그 이제
천황폐하 만세 주장하면서 총알 다 떨어졌을 때 착검해서 돌격해서 포로로 안 잡히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배가르고. 교쿠사이는 이제 옥쇄, 교쿠사이, 텐노헤이카 반자 이런 식의 그 또라이 같은 극단적 전투성, 호전성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7천만의 전쟁 기계를 너희가 상대할 수가 없다고 한국에 무장시켜줘. 그게 그 책에 나와요. 물론 그 책 자체에는 텐노헤이카 반자이라든지 교쿠사이 같은 용어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런 용어가 나온 거는 그로부터 4년 후에 1945년도 일제가 패망할 때, 44년도 일제가 패망할 때 그 남태평양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오키나와에서부터 있던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책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나온 책이고, 그러나 그러니까 7천만 전쟁 기계, 7천만 인구로 구성된 그 용어는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렇게 뭐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선의 편에 서 이렇게 이긴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한 쌓여요. 분노 쌓여요. 저항정신 쌓여요. 그 지글지글 끓는 수치다. 근데 그 수치 제대로 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 망국의 그 분노가 독립정신이라는 제대로 된 그 비전으로 승화되는 것. 그 다음에 6.25와 기타 등등의 한 절대적 가난이 박정희 시대 때 그 에너지로 승화되는 것. 그 위대한 반전, 결핍, 가난, 분노, 이거가 삶과 문명에 대한 그 삶과 문명을 오롯이 보듬어안는 방향으로 완전 뒤집게 되는 거.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우남 이승만하고 박정희란 말이에요. 과연 그런 식의 반전이 가능한 국민 정신과 리더십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거냐. 안 그러면 이제 피엘로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안에 들떠가지고 계속 그 쳇바퀴 도는 거. 그래서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뭐냐. 초강대국 지정학의 레알폴리틱에 함몰해버리는 거. 힘센 놈 따라야지. 그거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미어샤이머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 이게 물질주의의 일종의. 저거에 빠지는 순간 보수는 없어집니다. 보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의 게임이에요. 보수 정신의 게임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한 그 정신, 거기가 보수의 현대 보수 정치 사상의 첫 분출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는, 오리지널 보수는 정신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시대 때는 잘 살아 보세라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살게 됐으면 정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들은 전부 물질주의, 기능주의 슬로건이에요. 오케이. 그거 말이 돼. 그 시대 때는 너무 진짜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가난하면 범죄와 매춘이 창궐을 하고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지고 사나워지고 잔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 소리예요, 그게. 말 되는 소리지. 일단 좀 먹고 살아야겠다.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일단 좀 먹고 살아야겠다고 발분해가지고 튀어나온 걸 두고 저거 천박한 물질주의야 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자, 그거 해결했단 말이에요. 79년도, 80년대 중반, 특히 저 80년대 저거 88 올림픽 무렵까지는. 88 올림픽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이요? 35년, 34년 됐네. 그러면은 지금은 정신머리를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정신주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보다 더 물질이야. 어떻게. 그래서 저는 뭐냐면 보수는 정신을 외면하고, 물론 깡통 보수입니다. 진보는 정신을 능욕합니다. 깡통 진보에는 깡통밖에 없어요. 보수에는 깡통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진보는 정신을 능욕하죠. 얘들은 항상 정신적 가치를 내세요. 지금 미국 CNN, ABC, MSNBC, CBS 떠드는 거 보세요. 뉴욕타임스. 인간의 숭고한 저 전체주의 독재에 대한 저항, 저 숭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관점에서 매일 떠들잖아요.
그렇게 인간 정신에 숭고한 거 좋아하는 것들이 왜 트럼프는 그렇게 개패듯이 팼대? 왜 바이든 그건 다 감췄대? 왜 저기 미국의 선거제도 개판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웃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분노해서 사람들이 그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거의 무슨 국사범 취급을 하는 그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 그 풍조에 대해서는 왜 얘기도 안 한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트럼프 저기 러시아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왜 그건 끝까지 그렇게 잡아 죽이겠다고 날뛴대? 중국에 대해서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인간 정신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진보는 정신과 가치, 평등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젠더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무슨 화석연료가 어떻고, 이런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근사하게 떠버리면서 실제로는 그걸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정신적 가치를 얘기를 안 해요, 깡통 보수는. 정신 그거 홀 아파. 잘 살면 다 돼. 이런 식이야. 우리 이래 갖고 못 이겨요, 쟤들. 우크라이나는요, 저거는요, 초강대국 지정하기 위해서 요번에 젤렌스키가 무릎을 꿇는다 하고 암살당해서 제거당한다 하도요, 저거는 굴복해도 굴복이 아니에요. 저 안에는 무지막지한 저항, 무지막지한 원한, 무지막지한 분노가 이미 축적된 거예요. 저게 긍정적 방향으로 뒤집기 해갖고 승화될 수 있냐, 아니면은 저게 피엘로 같이, 하마스 같이 파괴를 부르고 우나미 걱정하는 거. 사람들이 피폐하고 곤궁해지면 악밖에 안 남아서 점점 더 그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그런 식으로 갈 거냐.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정신의 게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는 인류 보편성과 정신에 도달해야 돼요. 인류 보편성과 정신에 도달해야 국제주의에 도달해요. 지금 폭스는 그래도 제대로 다뤄요. 폭스는 미어샤이머 같은 그런 걸로 다루는 편이에요. 비교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잘 싸우고 있다라고 박수만 칠 수가 없다. 저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뿌리를 파헤쳐 보면 그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잘못 쓴 거다. 네오콘과 그 당시에 좌파 리버럴 정부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아들 부시와 오바마가 잘못 쓴 거다, 정책. 그리고 트럼프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발 묶였고, 러시아 간첩이라고 탄핵받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엉뚱한 짓 했다고 탄핵을 받으니까 패키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쟤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잘난 척을 해요. NY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숭고한 방송, 숭고한 미디어가 없어. 헌터 바이든 감춘 놈들인데. 미국을 거덜낸 놈들인데. 그런데 보수 쪽 매체를 보면요, 참, 이거를 양면성을 제대로 짚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보수는 인류 보편성과 정신의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면 힘을 못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물질에 함몰돼 갖고 정신을 외면하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모르면 국제주의를 모르게 되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말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 얘기해 주려고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적 정신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거든.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미국이 이러이러한 아주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의 바탕은 굉장히 예외적 국가다. 이거가 인류 예외주의로 한 번 더 승화해야 다른 나라에도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국 보수주의자가 정신의 동반자로서. 글로벌리스트 깡통진보들은 국제적인 연대, 국제적인 정신의 동반, 파트너십, 이게 살벌한데 보수는 그게 없어요. 왜냐? 정신을 덜 판 거예요. 미국 보수 예를 들면. 정신 덜 판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에 함몰된 깡통 보수로서는 정신, 가치, 국제주의에 도달 못하고 중국 종중 깡통 진보를 못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씩 대통령 되죠. 그 사람은 자기 권력 게임 가지고 자기 영역 안에서의 투쟁만 해도 숨이 턱에 차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고, 우리는. 정신게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뭐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교육감 단일화면 어느 한 분이 좀 속썩이고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별로 상관없어요. 서울 교육감 단일화 시민 경선단 모집 마감이 일요일 날 아침 9시였고요. 그거를 저희 쪽에서 제가 이제 깊게 관계하는 조직이 정리하는 걸 했는데 데이터 정리를 오늘 이제 이 단일화에 참여하는 가나다 순으로 박선영, 이대영, 조전혁, 최명복 후보 진영이 다 온 상태에서 그 마감된 그 경선인들 31만여 명을 오늘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경선인단을 딱 정리를 하니까 몇 명이 됐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니까 몇 명이 됐냐? 28만 3,367명입니다. 서울에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민초민주주의 획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서울이 그렇다. 전국에서 100만 명 참여하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게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온라인 시민 경선에 하시겠다고 접수된 거거든요. 후보들이 많이 모았고요. 또 단체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게임들. 이건 뭐 윤석열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 관해서. 자, 그거 같이 해가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